여러분, 이재명을 생각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됩니까? 이재명. 저는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게 그 형수 사건입니다. 형수 녹음 테이프. 그거 다 떠돌아다녔죠. 그 다음에 그 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이 같은 김부선의 주장을 생각합니다. 예. 거기서부터 인식의 출발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재명은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대변호사 대납,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선거 때는 허위사실 얘기해도 괜찮다는 그 김명수의 그 판결을 보면서 그 분통을 터뜨려 가슴을 쳤던 바로 김명수 코드에 김명수가 살려준 김명수가 이재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뭐가 단추가 잘못 깨간다라고 생각했더니 역시 단추는 위에서 잘못 끼면은 밑에도 잘못 끼어진다. 결국은 그 옷은 삐뚤게 위에 상하가 다르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이재명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운명적인 그런 모습일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이재명 소환은 근데 권성동 국민의힘의 원내 대표 이분이 아주 명언을 하나 했습니다. 그분이 한 명언은 딱 하나밖에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딱 명언을 했는데 이재명 소환은 범죄와의 전쟁이다. 저는 이 말을 권성동 대표가 어떻게 이런 말을 명언을 만들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명 소환은 범죄와의 전쟁의 시작이다. 권성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해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도 경찰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은 반드시 어떤 권력의 압박이라든가 데모라든가 또는 골기라든가 소위 조국수호 검찰개혁하는 식으로 아무리 서초동을 덮고 어디를 뒤덮어도 이거는 이재명 소환은 범죄의 전쟁이라는 권성동의 말을 바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국민의 지금 분노한 시각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성동 대표가 당대표 자리를 갖다가 범죄 의혹을 감추려는 방탄조끼로 사용했다. 방탄조끼로 사용했다. 그래서 그 결과 민주당은 붕괴되고 와야 될 것이다. 그 길을 택했다. 민주당이. 개딸에 의해서 당선됐지만 그러나 민주당은 와해의 길을 선택했다. 그렇게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권성동 대표가 아주 명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소환은 범죄와의 전쟁. 네, 상당히 감동적인 스릴이 느껴집니다. 범죄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 정권은 승리해야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믿습니다. 절대로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아니, 김문기를 몰랐다고. 김문기인가요? 그런데 김문기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박정부가 백현동을 협박했다 이렇게 이재명이가 주장했습니다. 나는 김문기 몰라. 박정부가 국토부가 백현동 협박을 해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허위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권성동이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성동 씨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성동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를 권력으로 뭉개는 무리와의 전쟁이다. 또 명문을 썼습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를 권력으로 뭉개버리려는 권력으로 뭉개버리려는 그런 때들과의 전쟁, 즉 민주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은 또 김기현이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수사를 촉구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 권력으로 뭉개는 무리와의 전쟁을 하자. 예. 아주 지금 이 이재명에 대한 의지가 지금 펄펄 묻어나옵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 된다.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의 분노의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이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을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데 대해서 저 범죄의 전쟁이라고 딱 네임 플레이트를 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바로 전쟁입니다 메시지를 읽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된 것을 이용한 문구입니다. 전쟁입니다. 범죄와의 전쟁. 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압박하면서 한 말입니다. 범죄와의 전쟁. 예. 결국 이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의 숱한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가지고 당대표로 만들었는데 이 당대표 자리를 범죄 의혹 방탄조끼로 사용했으니 와해의 길을 택한 것은 민주당 자신이다. 후회하지 말라.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사법 리스크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되 기존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의 의결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민주당 당헌 80조가 바로 엊그제 통과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세게 비판받아야 되고 비판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당헌 개정. 왜? 이재명의 방탄조끼를 또 한 번 입힌 겁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위원실 보좌관이 소환 소식을 전하면서 전쟁이라고 했는데 이 전쟁 맞다. 바로 범죄와의 전쟁이다. 범죄와의 전쟁이다. 물러설 수 없는 전쟁. 범죄와의 전쟁은 물러설 수 없는 거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범죄자의 신부를 찌르고 장렬히 산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권성동의 의지, 즉 의지가 풀풀 넘칩니다. 지금 집권 여당에서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벌써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이곳저곳에서 검찰, 경찰이 지금 소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한동훈의 칼은 번뜩입니다. 한동훈의 칼도 번뜩이고 경찰청장의 칼도 번뜩입니다. 두 쌍칼이 지금 범죄를 갖다가 향해서 칼끝이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전날 그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는데 오는 6일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토라인이 새로 과거처럼 복원시켰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검찰총장 이원석이 포토라인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그 속으로 이재명이가 들어가면서 그 뻔뻔스러운 얼굴을 내밀 것입니다. 검찰은 이재명이가 그 SBS에서 출연해가지고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이 사람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 주요한 사람들은 이 사건에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키를 갖고 있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벌써 4번째 아닙니까? 이재명 주변에. 이것이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네. 이때 이 죽은 김문기 성남도시 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았냐 하고 질문을 딱 하니까 재직 때는 몰랐다.
그때 몰랐다 이거죠.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입니다. 허위 사실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김문기 처장이 2015년 1월 6일부터 1월 16일까지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당시 가서 함께 찍은 사진이 딱 나왔습니다. 네. 이게 허위사실 유포 아니냐 이런 얘기죠. 아니 호주에서 열흘 이상을 같이 여행을 하고 사진 그 옆에서 찍었는데 그 사람을 모르다니.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찍힌 사진에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자 이 대표의 측근인 유동규도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아울러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추진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4단계로 팍 뛰었지 않습니까? 이거 10월 20일 국회 교통위원회 출석해서 박근혜 정부가 특별법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압박해서 이에 응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그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허위 사실로 보고 있다는 그 검찰의 시각입니다. 아마 이걸 꼭 밝혀낼 겁니다. 검찰이 이미 증거 확보들을 많이 해놨을 겁니다. 아마 이재명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딘가 생각해 볼 때 두 갈래 길이죠. 하나는 당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고 하나는 국립호텔에 들어가는 길이고 두 길 중에 어디로 선택할 것인가. 인간은 누구나가 오른쪽 길과 왼쪽 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모든 사물, 모든 미래는 다 두 길 중에 한 길로 선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어디를 선택할까요? 또 어디로 선택이 될까요? 선택을 할까요? 선택이 될까요?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